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등도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가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잘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윈윈하면서 협력하고 서로 타협하고 조율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남녀가 서로 다르다, 인간은 기질과 그리고 성장 과정에 따라서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관점이 서로 달라지고 그래서 서로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것은 사실상 다른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이고 다양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름을 보는 관점, 이것도 이해하고 다른 실체를 이해하고 넓게 수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한 3시간에 걸쳐서 발달 심리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와 노년기, 이렇게 여러 단계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전하는 단계도 그때그때마다 심리적인 역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달심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발달심리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와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문제를 다룰까 하는 겁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말에 의하면 0세부터 3세까지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바로 DNA가 만들어지는 시기, 이것은 육신의 DNA가 아니라 성품의 DNA,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0세부터 3세가 아니라 0세부터 9세까지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단계 때마다 충분히 채워지거나 혹은 결핍이나 아니면 과장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수 효과,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랄 때는 10가지 원소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질소, S라고 하는 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원소 중에서 질소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잎이 누렇게 되고 잎이 작아지면서 그리고 생육이 불량하고 뿌리의 양도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S라고 하는 황이 적으면 영양소가 부족하고 또 식물의 색소나 열매가 잘 맺지 않고 과즙이 또 무르고 잎도 누렇게 뜨는 황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과실도 잘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그 단계마다 결핍과 과잉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 현상, 심리 기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핍 증세는 그 단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반복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탐험을 하고 싶은데 탐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 탐험하게 하는 곳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발달 심리를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내 성격과 내 삶의 행동, 그런 기제, 삶의 패턴과 내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릴 때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첫째는 본인이 인식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아이가 과잉이나 결핍이 없이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 자녀들에 대한 발달 단계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영유아기 때의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0세부터 1세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12개월까지를 어태치먼트 단계, 애착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한 몸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아프면 아이도 아픈 것이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두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분리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막 울면 엄마가 즉시 와서 해결해 주죠. 그럴 때 아이는 전지전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내 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조금 크면서 엄마는 산후조리하고 몸을 추스리면서 해야 될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러면 아이가 울어도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럴 때 아이는 비로소 이건 엄마는 내 몸이 아니구나 것을 느끼면서 이제 분리불안을 더 가속시키면서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애착 단계 때는 분리불안을 느끼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큰 손녀딸이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 부부가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더운 지역이었는데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되는 아이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의 엄마, 우리 며느리는 아이 낳느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주겠다, 도와주겠다 생각을 하고 잠시 방문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과 며느리가 구역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럽게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느냐고, 이 갓난아기를 두고 가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시간 반 동안을 제가 그 아이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갓난아기인데. 근데 제가 믿는 것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이는 엄마의 심장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소파에 누워있고 그 아이를 엎어서 제 심장에다 아이의 귀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깨려고 그러면 토덕토덕거리면서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가장 평안한 자세로 3시간 반 동안 제 배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자로서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충분히 부모가 품어주는 환경이 되면 그 아이는 평안을 느끼게 되고 가장 적절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3대 독자 내지는 5대 독자라면 이 아이는 충분히 품어주는 환경을 넘게 됩니다. 이 사람도 그 아이를 안아주고 저 사람도 안아주면서 덩기덩기하고 그 아이가 땀에서 잠시 쉴 틈도 없이 그 아이를 안아주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과잉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심리 속에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런 심리 기제는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누가 간섭을 하면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 아이가 충분히 품어주지 못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은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또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부모가 병약하기 때문에 산모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를 충분히 품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분리불안을 더 느끼면서 나는 혹시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아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성장한 다음에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버려질까 봐 거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남녀 교제를 갖게 되는데 남자아이가 이제 그만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싫으니까 이 아이를 스토커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자주 기도할 테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충분히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한데 이 애착 단계 때 충분하게 안아주지 못할 경우에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결핍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한창 진행됐을 때 포스톨이나 옆에 있는 전우들이 총에 맞아 죽을 때 많은 병사들이 미치거나 아니면 패닉 상태에 빠져서 크게 나중에 정신병 치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주로 어머니들이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대단히 심적으로 안정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평생을 두고 유익한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0세부터 1살까지는 애착 단계를 갖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이제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입니다. 이 단계를 탐험 단계, 익스플로레이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이 이제 1살쯤 다 되면 조금 기어다니다가 이제 1살쯤 되면 걸음마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걷게 되는데 기어다닐 때부터 벌써 아이들은 이것저것을 기어다니면서 다 탐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들이 보는 그런 마당 가운데, 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냥 이 의자 밑이라든지 피아노 밑이라든지 이런 데 기어다니다가 일어나다가 또 머리를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 탐험을 못하게 하거나 가급적이면 부모가 안고 있거나 부모가 지켜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저희 집 둘째도 아주 어릴 때 잠깐 사이에 아이가 다니면서 뭘 주워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침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쥐며들이 절반이 있고 절반은 입에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다 사물을 가장 먼저 입으로부터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심리학자들은 구강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맛보고 이러면서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을 이 탐험 단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아이가 다치거나 아니면 옷이 더러워지거나 혹시 잘못될까봐 아이를 탐험하지 못하게 하게 할 경우에 이 아이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아이는 탐험에 대해 무슨 일을 추적해 들어가는 사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상력, 추리력, 그리고 사고력이 다른 아이보다 약하게 되고 이 탐험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은 다음에도 탐험하게 다닌다. 그러면서 나이 먹었어도 산을 탐험한다든지 아니면 미지의 세계를 간다든지 그러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가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산이나 다음으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경우는 여자를 탐험한다고 다니면서 집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험 단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어머니나 양육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 원을 그리면서 탐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정점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부터 먼 곳까지 이렇게 점점 더 멀리 탐험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정점을 찍는 부모가 그래서 아이들은 탐험하면서 뒤를 보면서 부모가 있는가를 보는데 어머니가 없어질 경우를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끈떨어진 연애 신세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어릴 때에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어린이집에다 맡겨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싹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학교 어린이집 선생님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기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정점이 자꾸 바뀌게 되면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가끔씩 유기된 경험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또 버려질까봐. 그리고 또 내가 그 정점이 없어질까봐. 그러니까 끈 떨어진 연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또는 그렇게 나 버려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하게끔
그 비유 맞춰주는 그런 태도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회유형의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회유형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 도중에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로 맞장구 치는 형태로 이 말이 맞다는 쪽으로 자기 의지는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 좋다고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0세부터 2살까지 이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때 아이의 성격과 사회성과 인성과 탐구력과 이해력,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8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런 1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인데 양 부모가 그 아이를 학대하다가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충분히 좋은 환경, 충분히 잘 품어주는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부모 역할을 할 때 아이는 기름진 아이, 윤택한 아이, 정상적이고도 탁월한 창의력을 갖는 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결핍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결핍했던 건 나중에 영원히 안 없어집니까? 물론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거나 또는 극복하거나 대리만족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차적인 책임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은 벌써 양육자가 이 0세부터 2세까지 얼마나 정성을 기르고 충분히 좋은 관계를 갖고 양육의 질을 높이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는 좋은 아이, 좋은 성품의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단계, 힘과 경쟁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사랑합니다.